눈이 쏟아지는 서울의 겨울밤. 나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은빛 눈송이들이 거리를 뒤덮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집 안은 따뜻한 온돌바닥이 발을 감싸주었지만 내 마음은 차가웠다. 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렸다. 지은아, 내려와. 친구들 왔어. 그 말에 나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내려갔다. 겨울 휴가의 시작, 가족 모임.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변했다. 나는 지은, 22살. 서울대 문헌정보학과 3학년. 평범한 대학생으로 책 속 세계에 사는 게 더 편했다. 언니 혜진은 나보다 5살 많아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직장인. 혜진 언니는 항상 밝고 사교적이었지만 나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언니는 친구들이 많았고 나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읽는 타입. 특히 LGBT 소설을. 그 안에서만 느껴지는 자유로운 사랑, 현실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사랑은 아직도 속삭임처럼 숨겨져 있었다.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집하시고 동네 어른들은 결혼해서 손자 낳아라 우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다. 나의 감정은 그런 세상 속에 갇혀 있었다. 혜진 언니의 친구들이 모인 거실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가 끓고 있었고 소주병이 몇 개 굴러다녔다. 한국식 겨울 파티, 따뜻한 음식과 술로 추위를 녹이는 전통. 지은이 왔네. 앉아, 앉아, 언니가 나를 끌어당겼다. 그때 그녀를 봤다. 수진. 혜진 언니의 대학 동기, 이제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27살.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입가에 살짝 올라간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검은 코트 아래로 드러난 하얀 블라우스가 그녀를 더 우아하게 만들었다. 안녕, 지은씨, 혜진이가 자주 얘기하던 동생이야.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눈빛이 나를 스쳤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심장이 왜 이렇게 뛰는 걸까? 파티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우리는 옛날 추억을 나누고 K-팝 노래를 틀어 따라 불렀다. BTS의 윈터 플라워가 흘러나올 때 수진이 갑자기 일어나 춤을 추자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자유로웠고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가 번졌다. 술기운에 취한 언니가 수진아, 너 아직도 그렇게 춤추네. 지은이도 배워봐, 라고 소리쳤다. 나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이 손을 내밀었다. 자, 한 번만. 그 손길이 따뜻했다. 우리는 거실 한가운데서 어색하게 몸을 움직였다. 눈박으로 눈이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전이 됐다. 서울의 겨울, 오래된 아파트에서 흔한 일, 불이 꺼지자 거실은 어둠에 잠겼다. 비명과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와, 무섭다.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의 팔이 나를 끌어안았다. 따뜻한 체온, 은한 라벤더 향기. 괜찮아, 지은씨, 여기 있어. 수진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가슴에 안긴 채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팔이 나를 감싸는 힘, 부드러운 숨결이 목덜미에 스치는 느낌. 고마워, 나는 속삭였다. 정전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겨 있었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쌓인 마당을 보며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제의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혜진 언니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어제 재미있었지? 수진이가 너 좋아하던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수진 씨는 언니의 친구, 그냥 친절한 언니분일 뿐. 하지만 그 포옹 후 내 마음은 요동쳤다. 오후에 언니가 수진이가 오늘 또 올 거야. 같이 산책 갈래? 라고 물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겨울 휴가, 서울의 눈길을 걷는다는 건 로맨틱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산책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우리는 명동 거리를 걸었다. 눈 쌓인 거리, 카페마다 창가에 앉은 커플들. 수지는 코트깃을 여미며 말했다. 지은 씨, 대학 생활 어때? 책 많이 읽나 봐. 나는 소설 얘기를 꺼냈다. 특히 한국 작가의 레즈비언 로맨스 소설. 그런 이야기들. 현실에서는 어렵죠. 수진이 멈춰 서서 나를 봤다. 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그녀의 눈빛에 슬픔이 스쳤다. 우리는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유자차를 마셨다.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의 과거, 가족의 기대, 숨겨진 감정.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아직도 금기야. 하지만 느껴지는 대로 살아야 해. 수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우리는 핸드폰 번호를 교환했다. 휴가 기간 동안 수진은 자주 집에 왔다. 혜진 언니의 모임이 핑계였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사 먹었다. 한국 겨울의 맛, 달콤하고 뜨거운 그 음식이 우리 대화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언니가 늦게 귀가하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영화를 봤다. 겨울왕국 같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아닌 한국 인디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 영화 속 여주인공의 고독한 사랑이 우리를 울렸다. 수진이 손을 잡았다. 지은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 손길에 나는 떨렸다. 우리의 첫 키스, 눈 내리는 창가에서.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 세상이 우리를 용서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혜진 언니가 이상한 눈빛으로 나를 봤다. 너희 둘이, 뭐야? 언니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나는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한국 가정에서 자란 우리는 가족의 시선을 피할 줄 알았다. 수진과의 만남은 비밀이었다. 그러나 비밀은 언제나 드러난다. 혜진 언니의 의심은 점점 커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조차 언니는 나를 쏘아봤다. 지은아, 요즘 수진 누나랑 자주 만나? 엄마가 웃으며 물었다. 친구잖아. 엄마, 나는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무거웠다. 한국 가정의 전통, 식탁 위에서조차 솔직함은 용납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신문을 읽으며 젊은 애들은 친구가 많아야 해라고 하셨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기대, 결혼, 안정된 사물을 나는 알았다. 수진과의 만남은 더 은밀해졌다. 우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나 너한테 빠졌어. 수진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과거를 들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 하지만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이야기. 아빠가 기건 병이야라고 하셨어. 그 후로 숨기고 살았지. 한국 사회의 압박, LGBT 커뮤니티가 여전히 지하에서만 피어나는 현실.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약속했다. 함께 이겨내자. 겨울 휴가 중반,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한지 등불을 봤다. 수진이 내 손등에 키스했다. 너의 미소가 내 겨울을 녹여. 로맨틱한 그 순간, 나는 행복의 절정에 있었다. 하지만 전화벨이 울렸다. 혜진 언니였다. 지은아,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목소리가 떨렸다. 집에 도착하니 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나한테 고백했어. 예전에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다. 수진의 과거 연인? 아니, 언니. 혜진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대학 때 우리는 사귀었어. 하지만 내가 포기했지? 가족 때문이야. 이제 내가. 왜? 충격. 수진은 언니의 EX였다. 그 포옹, 그 키스 모두가 배신처럼 느껴졌다. 언니가 왜 이제야? 나는 울부짖었다. 언니는 수진이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조심해 라고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수진에게 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연니한테. 왜 말 안 했어? 수진의 침묵이 길었다. 미안해, 지은아. 혜진이와의 일은 끝났어. 너는 달라 설명을 들었지만 상처는 깊었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다. 이게 맞아. 가족을 생각해서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겨울, 사랑은 이렇게 차갑게 식는다. 며칠 후, 부모님의 설날 모임. 가족들이 모여 떡국을 먹고 세배를 했다. 전통 의식 속에서 나는 웃었지만 속은 텅 비었다. 수지는 오지 않았다. 혜진 언니는 나를 피했다. 그날 나는 혼자 한강 다리에 섰다. 눈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살 충동이 스쳤지만 강물 아래로 보이는 불빛이 나를 붙잡았다. 삶은 계속된다. 하지만 사랑은. 휴가 막바지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만나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그녀가 말했다. 나 떠날 거야. 디자인 회사 제안 받아서 부산으로 이별의 고백. 나는 울었다. 가지마. 하지만 그녀는 너를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라고 했다. 키스, 마지막으로. 타워 꼭대기에서 우리는 서로를 놓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 언니가 기다렸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언니의 포옹. 이번엔 진심이었다. 수진이와의 일, 잊어. 내 사랑을 응원할게. 화해의 순간.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겨울 휴가 끝, 새로운 학기 시작. 나는 강의실로 돌아갔지만 수진의 빈자리가 컸다. 학기가 시작되자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다. 강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눈 쌓인 캠퍼스,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서두르는 모습. 나는 책상에 엎드려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 라벤더 향기. SNS를 열어보니 부산으로 간 그녀의 사진. 바다를 배경으로 웃는 모습. 행복하길. 나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 혜진 언니와의 관계는 회복됐다. 주말에 집에 가면 우리는 함께 요리를 했다. 비빔밥을 만들며 언니가 말했다. 지은아,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그게 삼이지 언니의 경험담을 들었다. 수진과의 과거, 헤어짐 후의 상처. 나도 후회했어. 하지만 이제 너처럼 젊은 나이에 용기 내야 해. 언니는 LGBT 지원 단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비밀 모임, 안국의 지하 커뮤니티. 너도 오면 어때? 나는 망설였다.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어느 날 캠퍼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LGBT 동아리 포스터를 보는 나를 본 선배가 다가왔다. 지은 씨, 관심 있어. 그녀 이름은 민지, 4학년. 짧은 단발머리에 자신감 넘치는 눈빛.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다. 민지의 이야기, 가족의 거부. 하지만 자부심을 가진 삶. 한국은 변하고 있어. 드라마 아이돌에서조차 레즈비언 캐릭터가 나와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다. 나는 동아리에 가입했다. 동아리 모임은 홍대 지하 카페에서 열렸다. 촛불 아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첫사랑 때문에 울었어. 누군가의 고백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 문화의 세밀함,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순간. 나는 수진 얘기를 했다. 그녀를 사랑했어. 하지만 모두가 안아주었다. 그 포옹이 수진의 것을 떠올리게 했다. 한편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지은아, 부산 어때? 너 생각나. 우리는 통화했다. 목소리만으로도 가슴이 아렸다. 나도. 하지만 그녀는 돌아올게. 기다려라고 했다. 희망이 싹 텄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부모님께서 내 방을 청소하다 소설책을 발견했다. 레즈비언 로맨스. 이게 뭐야, 지은아. 엄마의 충격된 얼굴. 아버지는 이런 책 읽지 마. 정상적으로 살아라고 호통쳤다. 한국 가정의 위기, 전통 가치와 현대 감정의 충돌.
나는 울며 집을 나왔다.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언니가 달려와 안아주었다. 엄마 아빠한테 말할게. 내가 설득할게. 가족 회담. 테이블 위에 놓인 떡국 그릇처럼 우리의 대화는 끈적거렸다. 지은이가 여자를 좋아해요. 언니의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엄마는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라고 소리쳤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나는 사랑은 사랑이에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거리로 쫓겨났다. 그날 밤 민지의 집으로 갔다. 동아리 친구들이 모여 나를 위로했다. 함께 싸우자. 우리는 밤새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퀴어 퍼레이드, 법적 인정의 움직임. 하지만 아직 먼 길 수진에게 전화했다. 나 집에서 쫓겨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다려, 올게. 다음 날 수진이 서울로 왔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눈 내리는 역에서 나를 안았다. 미안해, 지은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우리는 호텔로 갔다. 작은 방, 따뜻한 이불 아래서 사랑을 나눴다. 부드러운 터치, 속삭임. 너만 있으면 돼. 그 밤, 우리는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사는 집, 한국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 하지만 충돌은 계속됐다. 혜진 언니가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지만 실패했다. 너희 둘 다 미쳤어. 부모님의 분노. 언니는 저도 지지할게요 라고 선언했다. 가족 분열. 나는 수진과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원룸, 서울 변두리. 한국의 젊은 커플처럼 우리는 아르바이트로 버텼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벚꽃이 피는 서울.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겨울처럼 차가웠다. 원룸 생활은 로맨틱했지만 현실은 혹독했다. 수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했고 나는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도 화이팅디라고 응원했다. 한국 커플의 일상, 작은 행복. 그러나 가족의 그림자는 드리워졌다. 엄마가 문자를 보냈다. 집에 와. 용서할게의 함정 같았다. 우리는 갔다. 식탁에서 엄마가 말했다. 수진 씨, 지은이를 놓아줘. 남자 소개시켜줄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줌마, 저희 진심이에요. 아버지가 이건 병이야. 치료받아라고 했다. 충돌. 나는 소리쳤다. 사랑이에요. 왜 이해 못하세요? 문이 다시 쾅. 이번엔 수진도 함께 쫓겨났다. 우리는 상처받아 포옹했다. 포기하지 마의 수진의 말. 우리는 동아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다. 민지가 퀴어 쉼터를 소개해줬다. 작은 커뮤니티 하우스, 서울 외곽. 그곳에서 우리는 치유됐다. 워크숍, 상담. 한국 사회는 변해. 2020년대 동성 결혼 논의가 시작됐어. 희망의 이야기들. 여름, 우리는 여행을 갔다. 제주도.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해변에서 손잡고 걸었다. 여기서 결혼하자. 수진의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제주 LGBT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춤추고 노래했다. 한국의 자유로운 공간, 드물지만 소중한. 가을, 위기가 왔다. 수진의 전 여자친구 혜진 언니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타났다. 대학 후배, 이제는 결혼한 여자. 수진 언니, 아직도 날 사랑하지? 그녀의 연락에 수진이 흔들렸다. 지은아, 과거야. 하지만 의심이 싹 텄다. 나는 믿어? 라고 물었다. 수진은 당연히 라고 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어느 날 나는 수진의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 너 없이 못 살아. 다시 만나자, 배신의 증거. 이게 뭐야? 나는 울부짖었다. 수진이 조해야. 그녀가 집착하는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싸움.
너, 날 이용한 거지? 혜진 언니처럼 문이 쾅 나는 혼자 나왔다. 밤거리를 헤매며 나는 절망했다. 한국의 가을밤, 낙엽이 발밑에 쌓였다. 왜 또 혜진 언니에게 전화했다. 언니, 수진이가 언니는 달려와 안아주었다. 너 혼자서 이겨낼 수 없어. 도와줄게. 수진과의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울며 사과했다. 진심이었어. 하지만 과거가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동아리에 매달렸다. 민지와의 우정, 새로운 시작. 하지만 사랑의 상처는 깊었다.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거리, 나는 홀로 걸었다. 두 번째 겨울. 작년의 포옹이 꿈처럼 느껴졌다. 나는 졸업을 앞두고 인턴십을 시작했다. 출판사, LGBT 서적 코너. 그곳에서 일하며 나는 강해졌다. 책 속 이야기들이 내 삶을 비췄다. 사랑은 포기하지 마의 작가의 말. 혜진 언니는 여전히 지지해 주었다. 지은아, 데이트 해볼래? 동아리 친구 소개할게. 민지였다. 민지의 미소는 밝았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 씨, 내 이야기 들었어. 강의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내 마음은 수진을 놓지 못했다. 수진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부산으로 돌아간 그녀, 이제는 커밍아웃했다. SNS에 무지개 프로필. 자유로워졌어. 댓글에 혜진 언니의 응원. 나는 질투했다. 언니가 그녀, 후회해. 너 만나러 올 거야 라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렸다. 나는 집으로 갔다. 부모님의 태도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미안했어, 지은아. 이해하려 노력할게 라고 했다. 변화의 시작. 한국 가정의 느린 용서. 그날 밤, 문 두드리는 소리. 수진이었다. 코트에 눈이 쌓인 채, 지은아. 돌아왔어. 그녀의 눈물. 과거와 결별했어. 이제 너만. 나는 망설였다. 배신당했어. 하지만 그녀의 포옹에 무너졌다. 이번엔 믿을게. 우리는 화해했다. 키스, 눈 내리는 현관에서. 혜진 언니가 문을 열고 웃었다. 드디어 가족의 축복. 아직 아니지만 언니의 지지가 컸다. 그러나 고조는 기다렸다. 새해 전야, 부모님의 파티. 수진을 데려갔다. 이분이 제 연인입니다. 엄마의 충격. 아직, 하지만 아버지가 단자라라고 했다. 대화. 우리는 진심이에요. 긴 밤, 눈물과 웃음. 부분적 수용. 봄, 우리는 함께 졸업식에 갔다. 내 모자 아래 수진의 미소. 미래 함께 사는 집, 한국의 법이 변할 때까지. 하지만 반대 세력도 있었다. 동네 어른들, 그런 애들이라는 소문. 사회의 압박. 여름, 위기. 수진의 전 여친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스토킹. 너 때문에 그녀를 잃었어. 위협 메시지.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한국의 법, 동성 커플 보호는 미흡. 스트레스 속 우리의 사랑이 시험받았다. 가을, 민지가 도왔다. 함께 싸워 법적 상담, 커뮤니티 지원. 수진과 나는 더 가까워졌다. 너 덕에 강해졌어. 로맨틱한 산책, 낙엽 밟으며. 겨울이 다시 돌아왔다. 1년 후, 같은 눈 내리는 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따뜻한 온돌, 창가에 놓인 유자차. 수진이 안아주며 속삭였다. 작년 이때 내가 내 겨울을 바꿨어. 나는 웃었다. 우리 함께. 가족 관계는 나아졌다. 혜진 언니의 중재로 부모님은 우리를 받아들였다. 설날 떡국 먹으며 엄마가 손자 대신 내 행복이 소원이야 라고 했다. 한국 전통의 변형, 사랑의 승리.
하지만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직장에서의 차별, 퀴어라는 낙인.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 한국에서 사랑하기 시리즈. 독자들의 응원, 힘내요 댓글.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됐다. 고조, 전 여친의 최후 공격. 그녀가 우리 집 앞에 나타났다. 수진을 데려가, 소란. 이웃들이 모였다. 수진이 끝났어. 가, 라고 소리쳤다. 경찰이 왔고 그녀는 끌려갔다. 그날 밤 우리는 떨며 안겼다. 무섭지? 너 있으니까 괜찮아. 치유의 과정. 상담소에서 우리는 트라우마를 나눴다. 사랑은 취약하지만 강해. 민지의 말. 결말, 봄, 우리는 제주로 갔다. 바다 앞에서 서약. 영원히 함께 무지개 반지 교환. 한국 법은 아직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법이었다. 혜진 언니의 결혼식. 그녀의 신랑, 이해심 있는 남자. 동생들, 축하해. 가족 사진 속 우리는 손잡고 웃었다. 인생은 계속. 나는 작가가 됐다. LGBT 로맨스 소설. 제목, 겨울포옹. 유수진은 표지 디자인. 우리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 눈 내리는 서울. 우리는 창가에 서서 안았다. 모든 게 달라졌어. 속삭임. 사랑은 한국의 겨울처럼 혹독하지만 봄을 가져온다. 인간적인 결말. 작품 속 성장, 용서와 수용. 세상은 변하고 우리는 그 중심에.